자, 이제 봄 된 것 같아요. 그죠? 봄. 봄에는 뭐 해야 돼요? 봄에는 바람 나는 날인가요? 네, 봄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점유권의 효력 갈 차례네요. 자, 266쪽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점유권이 이게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도둑놈도 딱 점유하고 있으면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유에 대한 관련 조문을 좀 보세요. 점유는 특히 조문을 잘 정리해야 돼요. 거기 266페이지고 197조. 자, 점유는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가 추정이 됩니다. 추정. 자, 추정. 항상 이제 법에서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어요.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죠. 입증 같은 말 증명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우리 현대에 와서는 항상 소송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소송에 집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두했잖아요, 그죠? 검찰에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은 피고인은 무죄 추정이 돼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추정되니까 이 대통령은 자기가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반대 당사인 검사가 이제 무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왜? 나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반대 증명을 제출해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야. 여기서 일단 도둑놈도 마찬가지야. 도둑놈도 갑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그럼 도둑놈이 일단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많아요. 도둑놈보다는 정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현재 민법 책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도둑놈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당한 소유자가 추정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 책을 훔쳐왔어요. 근데 내가 일단 정당한 소유자가 추정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피해자인 소유자가 이걸 자기 거라는 걸 입증해야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도둑놈이 소유자가 추정되니까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름을 딱 적어 놓는 이유가 그럽니다. 이걸 내가 분실했다. 그럼 내가 소유권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학번하고 이름 크게 적어 놓잖아. 뭐가대학 딱 들어가면 그래서 선배 여기 적어줍니다. 학번하고 이름 여기다 적어야 돼요. 이 뒤에 지금 찢어버리면 꽝이잖아요. 여기다가 학생들 우리 교복에다 이름 적어놓잖아요. 이거 여기다, 그죠? 여기다 이름 적어놓는 이유가 바로 이제 추정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교복에 딱 이렇게 박아놓는 여학생이 옷빈까지 가다가 버리고 이렇게 까먹고, 그죠? 분실하고 바보같이. 그러면 안 돼요. 이름 오늘 집에 크게 적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적으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또 막 벽에다 이름 크게 적으면 안 돼요. 벽은 뭐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어디다 이름 적어야 돼? 등기부에다가 이름 적어야 돼요. 이게 공시방법이 바로 다 추정력이에요. 공시방법. 내가 자동차 샀다 그러면 어디다 이름 적어야 돼?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그죠? 등록원부에다가 소유자라고 등록해놔야 내가 소유자 추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 점유에서는 이제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이거 좀 외우죠. 뭐는 추정 안 된다고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돼요. 이거만 하나 외워주면 돼. 업설무, 추정무. 추정 안 되니까 이거는 스스로 입증해야죠. 갑이 만약에 점유하고 있다. 갑이 스스로 무과실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입증은 무과실만 입증하면 되는데 이것만 해가주면 돼요.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게 197조 보죠.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그러면 자주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게 뭐가 없죠? 무과실은 없죠?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이걸 외워달라는 거야. 업설무, 추정무. 그 다음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은 뭐죠? 본권은 정당한 권리죠. 점유권 빼고 물권이 다 본권이잖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소송에 졌으니까 소급합니다.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해가지고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게 워낙 많이 나와요. 원래 소송은 확정 판결이 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소급에서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소급에서 악의점유로 본다, 간주한다. 점유에서 간주 규정은 요거밖에 없다. 본다, 간주한다. 나머지는 다 추정이에요. 요거는 본답니다. 소송에 졌으니까 그 점 조심하고. 그리고 2번에 그 추정내는 내용에서 그 2번 두 번째 줄 거라 그랬죠. 1번에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뭐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2번 내려와서 197조 점유 계속도 추정됩니다. 전 앞전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이제 시효체득에서 자주 나오지만 이 땅을 만약에 을이 1960년 1월 1일부터 점유해서 현재 1981년 1월 1일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전 앞전자 1960년 1월 1일 점유 요것만 입증하면 요것만 입증 같은 말 증명하고 현재 81년 요것만 입증하면 돼.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몇 년 계속됐다? 81, 60이 몇 년이죠? 21년 계속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걸 계속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딱 두 개만 입증하면 계속 추정됩니다. 또 요때 점유 계시는 을이 했고 이 사람이 병이다. 사람이 다르더라도 이 성계만 입증되면 계속 추정됩니다. 시효체득할 때 이제 20년 입증할 때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돼요. 자, 그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절 다만 판례는 줄을 넣는다. 판례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앞에는 을 뒤에는 병일지라도 점유 성계가 입증 같은 말 증명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오른쪽 200조 나오네요. 권리적법이 추정됩니다. 자, 200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네, 요거는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돼요. 부동산은 뭐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라 그랬죠? 등기한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언더라인 나오죠? 이 지금 배우는 200조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잘라주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줄 나간다. 부동산에서는 점유자하고 등기 명인이 다르다면 누가 추정된다고요? 등기 명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추정의 이번에 효과는요. 이익, 불이익, 불문하고 다 추정이 돼요. 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돼요. 자, 불이익이라는 것은 세금이죠. 세금.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진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일단 뭐로 추정되니까 소유권자로 추정되니까 세금이 나온단 말이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자기가 세금 안 내려면 나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이 세금 안 내게 됩니다. 또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 같은 말 원용입니다. 원용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이라 그래요. 제3자도 원용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은 중요 표시하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시험장에 10월 28일 적어놓으세요. 10월 28일 가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그랬는데도 암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순서를 좀 바꾸세요. 순서를 회복자를 앞으로 빼. 회복자 이퀄 소유자입니다.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렇게 기억하죠.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입니다. 회복자는 소유자예요. 나중에 점유를 회복할 사람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갑이 자 이체 자 우리 전문에서 개로 했죠. 이 개의 소유자입니다. 개를 이 사람이 소유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 개를 을이 훔쳐갔다는 거죠. 을이 침탈해갔죠. 침탈자. 자, 훔쳐가니까 현재 이 개는 누가 점유하고 있죠?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자죠?
갑은 점유권을 상실당했죠. 상실당하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정당하게 자기의 소유물을 뭐 할 사람이죠. 사용, 수익,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권은 가능권이고 점유권은 현실적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점유권은 상실했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을 이 사람이 행사를 못하죠. 지금 걔를 누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점유자니까 일단 뭐로 추정되고 있죠? 소유자로 을이 도둑놈이 소유자 추정되고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200조에서. 걔도 동산이잖아요. 추정되니까 이제 이 갑이 자기 소유물을 찾아오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입증해야죠. 입증해가지고 이제 걔를 찾아가면 입증 못하면 걔 못 찾아가는 거죠. 입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걔를 찾아갈 때 내게 내놔라. 그래서 213조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유물 반환 채권권을 찾아갈 때 문제가 꼭 세 가지거든. 여기 201조, 202조, 203조 세 가지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점유자인 이 점유자가 걔를 훔쳐간 지 3년 됐어요. 3년 있다가 이 사람이 찾아간다고 하죠. 걔 소유권 증명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훔쳐갈 때는 걔가 한 1kg밖에 안 됐는데 3년 지나니까 막 걔가 살이 쪄가지고 3kg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걔 새끼를 내가지고 이놈 암캐였어요. 걔 새끼를 한 10마리 낳았다. 걔 새끼는 또 이 과실입니다. 과실. 동물의 새끼도 우리 과실이에요. 과실. 뭐 배, 사과만 과실이 되는 거 아니고 동물의 새끼, 물고기 새끼 전부 과실입니다. 자, 사람 새끼 말고는 새끼는 전부 과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돌려줄 때 이 과실, 개새끼 10마리도 다 같이 돌려줘야 되느냐? 의미, 훔쳐왔던 의미만 돌려주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점유자가 훔쳐온 놈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제가 선의는 시옷이니까 삼각형으로 갑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과실은 안 돌려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선의의 반대는 뭐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도 반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의가 훨씬 많이 보호되죠. 다음 두 번째 202조. 이 도둑놈이 개를 훔쳐와서 복날 보신탕 해먹었자는 거죠. 보신탕은 남의 물건 해먹었으니까 750조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이 손해배상이 전액이냐 현실 손해냐라면 이게 이제 악이라면 전부, 선이라면 현존이 된 것만 반환하면 돼. 누가 더 많이 보호되죠? 선의 점유자는 많이 보호된다는 거죠. 그러나 203조 비용은 선악 따지잖아요. 비용은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항상 법에서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사망도 유익비. 필요비는 전액 상환 청구고 유익비는 선택이다. 지출액하고 증가액하고 선택. 선택권자를 많이 내요. 선택권자를 도둑놈이 선택해야 되겠어요? 소유자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소유자가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소유자 같은 말 회복자들. 이 점유자가 회복하면 안 돼. 그럼 이놈이 회복하면 전부 도둑놈밖에 안 되게요. 그래서 이걸 많이 내죠.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그다음에 유익비는 또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여기서 한 문제가 필히 나옵니다. 자, 읽어보죠, 그럼. 자, 201조. 제1항. 우선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합니다. 무슨 점유자만?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해요. 과실 세 개 적어봐.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이익. 그 세 개를 과실이라고 그래요. 천연과실은 배, 사과,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 법정과실은 이자, 집세 이런 거죠. 물건의 사용이익은 뭐 기계를 사용한 이익, 토지를 사용한 이익도 과실에 포함합니다. 다음 제2항 반대.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면 안 된다.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심표. 만약 반환 못하고 자기가 소비를 했거나 뒤에 과실 조심하고 과실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자, 과실이 나오는데 한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일은 이 과실입니다. 과실 과자죠. 이때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인데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허물과자예요. 허물과자. 잘못이죠, 그죠? 부주의입니다.
뒤에 과실은 부주예요.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 못하니까 대가를 보상해야 돼. 자, 대가는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만 대가 보상합니다. 과실이 있을 때만 대가를 보상한다. 이게 한 2번 출제했죠. 그리고 제3항 전항 그럼 앞항 2항이죠. 2항이니까 악이네요. 악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이나 은비 점유자에 준용한다는 것은 폭력 점유자나 은비는 뭐죠? 남 몰래 하는 점유를 은비라 그러죠. 은밀 더하기 비밀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한 자는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는 과실을 치더가면 안 되고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교과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다음 장 가죠. 맨 위에 1번 제목에만 줄 긋고 무슨 점유자만 과실 치덕한다? 선의 점유자의 과실 치덕다 하면 권자나 과실 치덕 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내려와서 효가 갑니다. 효과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 3개 나오죠. 천연과실, 법정과실뿐만 아니라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해서 치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취득이니까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아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지만 자, 판례학습 3번 내려옵니다. 3번 줄건 거 밑에서 두 번째 줄 피고에게는 필요 없고 자, 줄긋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이다. 심표.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 취득권이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때 고의나 과실로 과실을 만약 훼손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다음 우측에 와서 2번은 아까 했죠. 세 가지 누구누구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확인학습 문제 보죠. 여기 한 4년 전 기출문제네요. 보죠. 틀린 것은 1. 자, 197조의 1번은 점유자는 자,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되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97조. 다음 2번. 요거는 판례네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기 사유로 등기한 자는 매수인이네,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 나오면 동시행을 기억해야죠. 그럼 대개 언제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겠어요? 동시행이니까 잔금 지급할 때 점유도 같이 넘어온다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왜? 동시행이니까. 토지 소유자 등기한 자 매수인 어른 보통 통상 이전 등기할 때 점유도 같이 넘어오죠.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로 열고 판례 가로 닫고. 이와 같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하면서 뭐 받죠? 이전 등기하고 점유 이전 받으니까 점유 이전한 것으로 본다. 3번은 200조네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뭐 한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야 추정한다야 추정한다. 200조. 4번 조심해야 돼요.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로 여기 잘못됐네요. 잘못 없이가 아니라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돼야죠. 잘못 없이가 아니고 잘못으로 인하여 그렇게 바뀌어야 돼. 잘못으로 인하여 즉 과실로 인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가 보상은 과실이 있을 때만 대가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조문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조냐면 201조 제2항이에요. 정확하게는 201조 2항. 답이 4번이 되겠고 5번 점유자의 특정 성계에는 자기 점유와 앞사람 앞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장하는 병존이라고 그러죠. 병존 주장할 수도 있다. 199조. 결국은 이 문제는
자, 1번 조문, 2번은 판례, 3번 조문, 4번 조문, 5번 조문. 조문 4개하고 판례 하나 가지고 출제했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다음 2번 내려오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은 750조라고 죠. 불법행위입니다. 책임 걸으면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200이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무조건 법에서 책임 있는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 떠올라야 돼. 책임을 질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심표. 악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물이 그 손해 전부 배상하게 한다. 잘라주고. 악의는 손해 전부 배상. 자,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책임이 가볍죠.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여야 한다. 누가 배상액이 적어요? 선의 점유자가 적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모른다 하는 이유가 선의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 제 두 번째 문장 조심하고,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 예컨대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남의 물건인 걸 알고 있잖아. 타주니까. 그러니까 더 잘 보존해야죠.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걔 보신탕 해먹으면 손해 전부 배상해야죠. 남의 거 알고 보신탕 해먹었으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 다음 갑니다. 3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청권 뒤에 적어서 땡땡. 선의 악이 불문한다. 선의 악이 불문한다 그러면 비용 상환청권입니다. 선악 따지지 않고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눴죠. 필요비, 유익비. 자, 밑에 1 필요비 내려옵니다. 자, 203조 보세요. 제1항 203조 1 올라가서 1항. 점유자가 줄거보세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걸 내와야 돼. 비용은 언제 청구한다고?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심표. 회복자 이퀄 소유자라 그랬어요.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보존비용입니다. 보존비. 자, 그러나 언더라인 거 보죠. 그러나 점유자가 뭘 취득한 때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슨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요 놈을 자주 내요. 자, 과실은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다 그랬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적인 필요비 사료값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실하고 통상 필요비를 퉁친다는 거야. 쌤 한다 이거죠. 자, 다음 2항 보면 2항 유익비는 선택.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 줄거. 계량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는 가치가 증가된 비용이니까 계량비가 대표적인 유익비야. 계량하기 위해 지출했던 유익비에 대해서는 심표. 유익비는 반드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돼. 가격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선택이 가능해요. 현존한 게 하나요.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이퀄 소유자죠. 점유자 X입니다. 회복자의 선택, 점유자 X에 쫓아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 지출액하고 증가액을 선택하니까 가격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 증가액이. 제3항 이게 작년에 출제됐죠. 전항 그러면 유익비야 필요비야? 전항 그러면 제 앞전자 2항을 의미한단 말이야. 유익비래요. 유익비의 경우 그럼 맞아요. 가로 열고 필요비 X 이렇게 답으로 냈죠. 필요비는 안 된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누구의 청구로?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한두 달 유예시켜준다는 거야. 항상 민법에서 유익비가 나오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 상환기간이 한두 달 유예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를 마칩니다. 다음 오른쪽에 와서 3번에 점유보호 청구권. 이니 물권적 청구권이죠.
점유권이 방해당했을 때 점유권자가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3개 나오겠죠? 자, 3번 내려오는 종류 1. 점유물 반환 청구. 반환 같은 말 회수 청구권입니다. 회수 청구권. 204조 이걸로 거의 출제합니다. 자, 점유에서는 1항,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줄거 침탈이 포인트입니다.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의 개념을 암기해야 돼. 침탈은 절도나 강도한테 강제로 빼앗기는 걸 침탈이라 그래.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절도나 강도에게 강제로 빼앗기는 거예요. 절도나 강도에게 뺏기는 걸 침탈이라 그래. 대표적인 예로 사기 그러면 X입니다. 사기 당하는 것은 뺏기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기 싸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민법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사기를 당해. 사기는 2단계의 고의를 당하는 거예요. 침탈이는 뭐다? 절치, 강치 이게 당하는 거지.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절도, 강도에 빼앗긴 때는 그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물청이야. 밑 줄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불법행위 750조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물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상대방에게 뭐가 요건이 아니야?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고의과실이 있어도 성립하고 없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반드시 고의과실이 요건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배청구는 못해요. 그럼 왜 물청하고 손배청구를 같이 규정하고 있느냐? 제척기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1년으로. 자, 그 점 조심하고요. 그럼 제3항 보세요. 제1항의 청구권은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당한 날로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걸 제척기간이라 그래.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러는데 1년입니다. 1년. 점유물을 절도나 강도당했다면 1년 이내에 반환해 와야 돼요. 1년 지나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점유권은 결국 뭐 1년 정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손해배상 청구도 1년 내에 해야 돼. 점유는 짧게 보호하는 거예요. 왜? 도둑놈도 점유권자니까. 요건 조심하고 기억. 점유를 침탈당해야 돼. 침탈의 개념 정확하다 그랬어. 침탈이란 점유자 갑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강제로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거. 절도나 강도 빼앗겨야 돼. 분실한 물건은 침탈이 아니에요. 빼앗겨야 돼. 빼앗겨야 한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침탈이 아니에요. 근데 바람의 건조물이 이웃집으로 넘어간 경우는 침탈이 아니죠.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사기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도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다음 장 갑니다. 그래서 그 판례학습을 자주 나와요. 이제 1번, 2번을 기억해야 돼. 침탈이 아니란 판례. 자, 1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에 동그라미 쳐. 임의로는 뭐야? 자발적으로 한 뜻이죠. 침탈 당했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줬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주니까 반환 청구 못 한다는 거야.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못한다. 다음 2번을 가장 더 많이 냅니다. 사기 동그라미 치고 사기에 의해서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 같은 말 인도죠. 인도해 준 것이라면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할 수 없다. 회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점유를 회수할 수가 없다. 소송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사기나 1번까지 임의로 줬다. 이건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니은 중요 표시요. 고의과실은 물청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고의과실은 불문한다. 즉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나 옆에 적어요.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과실이 요건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요건이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기본이에요. 민법에서 무조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머리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은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점유율, 방해, 제거 같은 말, 배제 청구권. 자, 205조는 1항만 기억하면 돼요. 제1항.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해 줄 것고, 방해는 침탈 이외의 방해, 이렇게. 침탈이 아닌 방해입니다. 침탈은 반환 청구니까. 침탈이 아닌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물청이죠. 뒤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거는 채권으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 오른쪽 206조 방해 예방 청구는 선택입니다. 예방은 담보 제공하고. 자, 206조 갑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에 동그라미 쳐.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 청구권하고요, 담보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이건 지금 손해를 받은 거야,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방해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방해를 안 받고 장차 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는 갑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토지 점유자라고 하죠. 땅에 이제 소유권자는 당연히 점유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을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토지 점유자입니다. 이게 을이 축대를 쌓았는데 축대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올여름에 태풍이 오면 축대가 쓰러질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을 때, 자, 태풍은 을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의과실이 없죠? 불가항력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갑이, 야, 태풍으로 오면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소유권이 요만큼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 나의 점유권이 이만큼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기한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뭐 몇 조는 몰라 좋고 206조고 이거는 214조네요. 지금은 점유권을 배우니까 점유권이 갑이 나의 점유권이 방해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야, 축대 바로 쌓아달라라고 방해 예방 청구합니다. 또는 장차 축대가 이렇게 넘어오면 나의 점유권이 뭐 한 달간 치우는데 뭐 돈도 들어갈 거고 또 한 달간 뭐 땅세 들어갈 거니까 한 500만 원 손해를 담보 청구하는 거죠. 이제 손해가 발생 안 했으니까 담보 청구입니다. 예방 오와 담보입니다. 항상 염려란 말이 나오면 예방 청구권하고 담보 청구 조심할 게, 담보 청구권은 또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아까 무슨 요건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요. 이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담보는 손해 발생 전이니까 태풍의 경우도 담보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방과 담보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206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뒤에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개사법에서 담보 배우겠네. 그죠? 중개사법에서 보정 설정해야죠. 그죠? 언제까지 보정 설정해야죠? 법인 같은 2억짜리죠? 개인은 1억이고. 언제까지요? 다 까먹었어요? 아직 안 배웠나요? 언제까지입니까? 개들 등록하기 전까지야? 업무 전까지야? 업무 전까지죠. 그죠? 업무 전까지 보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중개사법이 자꾸 공부를 안 하는데 공법보다 중개사법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무조건 85점 넘겨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중개사법도 절차를 딱 해놓으면 절차가 그렇게 조문이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등록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등록하려면 뭐 있어야 됩니까? 등록하려면 증이 있어요. 증. 그죠?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 그죠? 시험을 딱 쳐야죠. 10월 28일 날. 시험 딱 쳤어요. 그러면 11월 27일 날이니까 합격자 바로 지나죠. 그죠? 그러면 1개월 내에 뭐 주죠? 주죠? 누가 줘요? 시도지자가 주죠? 그거 받으러 돈 줍니까? 공짜로 갑니까?
공짜입니다. 시험 줄 때는. 나중에 잊어먹었다, 분실했다, 그런 재기업할 때는 초래로 수수료 내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공짜로 와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개설 등록 해야죠. 그죠? 개설 등록. 그럼 뭐 결격사유로 나오겠고. 결격사유. 미성년자는 시험 칠 수 있죠? 지원 받았어요. 등록됩니까? 안 되죠? 미성년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 결혼하고 애를 10명 낳아도 안 돼요. 그게 성년 의제거든요. 민법에서는 돼요. 민법에서는 만약에 18살 결혼했다. 그러면 성년 되는 거야. 법정 대행 구속에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개사법은 준공법적인 거니까 미성년자 애 10명 낳아도 안 돼요. 엄청 또라이도 안 되죠. 그죠? 약간 또라이도 안 되고. 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업무 보정 받고, 뭐 있잖아요. 순서를 쭉 봐보세요. 그게 법에 딱딱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무조건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외웠던가, 저기서 있던가. 그 시험은 뭐, 근데 형량 이걸 다 외우지 말고요. 형량도. 자주 나오는 거 외우면 돼. 형량도. 형량은 막 많은 걸 외워야 돼. 적은 걸 외워야 돼. 적은 걸 외워야 돼. 근데 취소가 많다, 정지가 많다, 취소가 적잖아요. 뭐 자격 취소 4개밖에 안 되잖아. 딱 외우고 나머지 정지 이래야 돼. 그걸 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3일에서 싹 까먹고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 영대2 막, 영대2 그죠? 불 따고 나도 했어요. 일주일 지나면 싹 까먹고 나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누구누구 같이.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교과서에 막 커야 돼, 적어야 돼. 교과서가 적어야 돼. 나중에 갖다 버리라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이걸로 만나, 이걸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이 이름 계시는데, 핸드폰에 있죠, 그죠? 조문을 핸드폰까지 보지 마세요. 머리 한 개 안 남아요. 거기 보면 전항 이렇게 하면 전항으로 머리 돌아온단 말이야. 전항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 전항 그럼 빡 바꿔 유익비, 필요면 딱딱 해놔야 돼요. 자꾸 조문을 볼 때 글자 조문을 봐야 돼. 동영상 조문 100분 보는 것보다 글자 조문 2분 보는 게 머리 확실히 오래 남아요. 저는 아예 핸드폰으로 조문을 안 보잖아요. 조문을. 반드시 출력을 해가지고 봐야 돼. 그래 오래 머리에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서 나는 조문을 10번 봤는데 왜 머리가 안 남을까?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글자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예방 또는 담보. 자, 그 다음 4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 여기 작년에 출제됐죠? 208조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점유권의 반대가 본권이죠?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전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고 본권은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 의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쉽게 해서 점유권을 남자라면 본권을 여자라 그러면 돼. 본권을 점유권이 여자라면 본권을 남자라고 하면 돼. 여자가 소송해서 그러면 여자인지 아닌지만 재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남자다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영향을 안 미쳐. 그리고 또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하면 점유권으로 재판해야지 본권으로 절대 재판할 수도 없다. 이로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보자. 따라서 다음. 양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소위권에서 배우겠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현재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죠. 책을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본권의 대표잖아.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본권의 반대말이 점유권이에요. 갑은 현재 여러분들이 책의 점유권과 소유권 같이 병존해서 가지고 있죠. 근데 어린이 요놈을 책을 훔쳐갔다는 거야. 그러면 도둑놈이 책을 훔쳐가면 이 도둑놈이 현재 점유권,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니까 갑의 점유권은 상실당했고 갑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본권만. 본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장래, 사용 수익을 가능한 권리, 이 캔권입니다. 가능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방해당했죠. 소유권은 상실된 게 아니고. 그러나 점유권은 빼앗겼어요. 상실당했어요. 그럼 갑은 점유권이 없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찾아오는 방법은 나는 점유권을 빼앗겼으니까 점유물 반환체험권. 조금 전에 배웠던 204조. 점유물 반환체험권. 이걸 소송하면 점유권에 기한다 그래서 점유의 소송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봤죠? 채취기간 몇 년이었죠? 1년 내 소송해야 돼요. 1년 지나면 이거
각하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거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213조에서 제척기간이 없어요. 100년, 200년 가도 소송할 수 있어요. 요 소송은, 이거는 사실상 지배를 빼앗겼다고 소송한 거. 이거는 정당한 권리를 방해다가 또 소송하잖아. 이 뜻이 다르잖아. 의미가 다르니까 동시에 소송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먼저 하고 졌다 이쪽은 다시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별개니까. 그리고 만약에 갑이 나는 점유권을 상실당했다라고 소송하면 점유권을 상실당했는지 가지고 따져야 되지 소유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왜? 요거는 1년 이내에 되는데 이거는 영원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혀 별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력 구제는, 자,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예외. 원칙은, 자,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가구제가 원칙이야. 국가구제의 원칙.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가에게 구제를 청구해야 돼. 이 국가구제가 바로 뭐죠? 소송이란 말이에요. 소송 재판이죠.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외적으로 급박하게 권리를 구제할 때는 자력, 스스로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걸 자력 구제라 그래요. 자력 구제는 예외입니다. 도둑놈 잡는 거 쉽게 하면 돼. 도둑놈 잡는 거. 그래서 자력 구제는, 자, 원래는 이제 자력 구제는 점유 보조자는 할 수 있다. 왜?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누구는 못한다? 간접 점유자는 못한다. 이게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209조 1항만 봅니다. 자력 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이 바로 절도, 강도잖아. 또는 부당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힘으로 이를 방해할 수가 있다. 도둑놈 잡을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줄 긋는다. 직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도 자력구제권이 인정됩니다. 점원이나 가정부나 근로자도 도둑놈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니까 도둑놈 잡으러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를 마치고, 자, 점유의 반대말이 뭐죠? 점유권의 반대가 본과. 자, 본과는 281조입니다. 281페이지에 뭐가 나왔죠?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조금 쉬었다죠? 잘리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